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킹하는 부엉이들에서 ORM에서 발생하는 SQL 인젝션 원데이 분석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TMH4 소속 정건우입니다. 이번 발표는 상대적으로 다른 발표들에 비해 쉬운 주제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ORM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ORM의 장점과 단점, ORM 보안에 대한 인식, 그리고 ORM에 대한 간단한 동작 원리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ORM에 대한 실제 발생한 취약점의 원데이 케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ORM의 보안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준0911 대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본명은 정건우입니다. 저희 주 분야는 웹 개발과 웹 해킹입니다. 또한 저는 TMH4C에 소속되어 있고 설레인터넷고등학교 정보보호과에 119기로 이제 입학 예정에 있습니다. 저의 수상 이력들과 활동 내역을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더 자세한 활동 내역이랑 수상 이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중딩의 정보보호 다이어리를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ORM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ORM은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매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중간에서 데이터와 쿼리문을 자동으로 매핑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SQL 쿼리문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맞게 객체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객체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MySQL을 사용하여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select from users에서 유저네임이 team h4c이고 패스워드가 hello team h4c인 쿼리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쿼리문의 결과를 콘솔 로그로 찍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존 쿼리문에서 만약에 쿼리문이 더 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조인이나 아니면은 스토어드 프로시저 같은 그러한 쿼리문이 긴 쿼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존의 쿼리문에서 만약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은 확장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스케이프 처리를 하지 않고 문자를 그대로 만약에 로직에 쿼리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 SQ 인젝션 같은 보안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문을 이렇게 단조롭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ORM을 사용하는 방법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그림은 이제 유저네임이 팀 H4C이고 패스워드가 hello team H4C인 쿼리문을 스컬라이즈를 사용하여 ORM으로 바꾼 코드인데요. 여기서 models user find o는 select from users에 해당되고 유저네임이 tmh4c 그러니까 where에서 유저네임 tmh4c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가 hello tmh4c where에서 패스워드가 tmh4c인 거를 찾게 되는 쿼리문 로직입니다. 이러한 객체 지향 형식의 ORM은 실행될 때 자동으로 쿼리문 형식으로 변환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자열이 자동적으로 escape 처리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쿼리문을 객체 형식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쿼리문의 기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가독성이 더 올라가게 되고 기존 쿼리문에서 객체적 형식에 맞는 상표 같은 기능을 구현해서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이스케이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도 충분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ORM의 장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독성, 확장성, 그리고 재사용성, 통일성, 보안 처리를 기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쿼리문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재사용하기 용이하고 통일성 같은 경우에는 기체제한 언어와 SQL 언어에 대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ORM의 장점과 다르게 단점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다- 단점은 쿼리문이 복잡할수록 코드를 작성하는 데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객체가 잘못 구현되면은 객체 제한 특성에 맞게 연관된 모든 쿼리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반에 ORM을 배우기 위한 진입 장벽과 난이도가 높아서 초보자들이 입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ORM에 대한 대표적 라이브러리는 노드.js에서는 시컬라이즈, 장고에서는 장고 ORM, 그리고 플라스크에서는 SQL 알치미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ORM의 보안에 대한 자동 이스케이프 처리와 그리고 보안이 되게 높다는 이런 인식들이 주로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ORM이 무조건 안전하다. 그리고 ORM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ORM을 사용하면은 SQL 인젝션을 무조건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ORM은 분명 안전하다 그랬는데 왜 안전하지 않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ORM이 왜 보안에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ORM의 간단한 동작 원리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ORM은 기술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객체를 쿼리문으로 변환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시면은 모델스 유저 파인드 원에서 이제 ORM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쿼리문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된 쿼리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게 되고요.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ORM의 동작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히트 전달, 그리고 쿼리문 변환, 그리고 SQL 쿼리문 이스케이핑, SQL 쿼리문 실행 결과 반환의 순서로 이제 ORM이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ORM을 객체에서 쿼리문으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쿼리문에서 이스케이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ORM의 취약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퀄라이즈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CVE 2023, 25813을 알아볼 거고요. 장고 ORM에서는 CVE 2022, 28346, 그리고 SQL 알침에서는 CVE,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2019입니다. 2019, 7164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취약점 모두 CVSS 9.8 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크리티컬 강도를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 ORM CV 2023 2581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시퀄라이즈 6.19.1의 이전의 버전에서 발생하는데요.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로직의 처리 부재로 인한 SQL 인젝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기능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콤마, 퍼스트 네임 같은 이런 거를 자동으로 매핑시켜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가 실행되게 되면은 SQL에서 UTS, Format Named Parameter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로는 SQL, 그리고 options.replacement, 그리고 disoptions detect, 이렇게 detect라는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SQL은 전에 만들었던 이제 일반적인 쿼리물이 들어가게 되고, options replacement에서는 이제 변환할 대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format named parameters가 호출하게 되면은 세 개의 인수를 받은 거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SQL string.format named parameter라는 메서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format named parameters에서는 네 개의 파라미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replacement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replace를 진행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의 이제 콤마 유저네임 같은 형식의 데이터 이제 죄송합니다. 문자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추출된 거에서 이제 values key 그러니까 이제 변환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undefined가 아니라면은 escape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escape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escaping 처리가 진행되는 로직인데요. 여기서는 value가 undefined나 null이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value를 replace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null 바이트 그리고 계획 문자 그리고 뭐 탭 같은 이런 일반적인 SQL 인젝션에 취약한 구문들을 자동으로 escaping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는 최종적으로 팀 그리고 이스케이핑 처리된 싱글 커트 그리고 HPC가 이제 변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스트그레 SQL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싱글 커트로 문자열의 끝이 감싸져서 반환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SQL에서는 문자열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케이프 처리되고 반환된 쿼리는 select from users 그리고 유저네임이 팀 HPC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SQL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는 싱글 커트를 자동으로 이스케이프 처리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실제로 CV 2023 25813에서 발생할 수 있는 POC를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first name을 다음과 같이 대입하게 되는데요. soundx first name, soundx 내부함수에서 first name, 그리고 replacement에서 first name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first name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replacement 기능에 따라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or true, drop tables users 이러한 문자열이 싱글 코트로 감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last name에서 만약에 first name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리플레이스먼트와 같이 앞 뒤에 싱글 커트가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플레이스먼트가 실행되게 되면은 OR true 그리고 드롭 테이블 유스라는 이제 이러한 악의적인 쿼리문이 인젝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발생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리플레이스먼트는 컬럼 매핑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reas 5월 구문에서 last name 같은 이러한 1번이 가장 먼저 시행되고 그 다음 2번으로 리플레이스먼트가 시행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쿼리문이 만들어지면서 SQL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CV 2022-2834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장고 ORM 4.0.3 이하의 버전에서 앨리스 기능의 필터링 미흡으로 인한 어노테이터 메서드에서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틸리언에서 근무 중이신 윤석천 연구원님의 자료를 좀 참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앨리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인젝션에서 별칭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이제 취약한 페이로드인데요. 이를 한번 동작 원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노테이터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로직이 동작하는데요. 어노테이션스에는 페이로드 그리고 카운트 타이틀이라는 이러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페이로드 변수에 대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이제 문자를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변수로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쿼리 add annot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타이틀이라는 네, 내장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될 별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에드더 어노테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드더 어노테이션이 실행되게 되면은 먼저 append annotation mask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별칭에 대한 거를 마스킹 처리를 해주는 로직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셀프 어노테이션스라는 거기서 앨리스와 어노테이션을 직접적으로 매핑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셀프 어노테이션스 페이로드는 카운트, 타이틀이라는 이러한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SSQL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SSQL에는 %s, %s라고 이제 문자에 돼 있고, 그리고 SSQL과 셀프, 커넥션, 옵스, 그리고 커트 네임이라는 메소드 두 개가 매핑되게 됩니다. 여기서 SQL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셀프 커트 네임 같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 그러니까 즉 페이로드 변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커트 네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커트 네임이 되게 다양한 DBMS별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SQLite를 기반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문에서 동작하게 되는데요. 네임과 네임의 끝이 문자열이 더블 커트로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리턴으로 더블 커트로 그 별칭에 대한 것을 묻게 됩니다. 문자열로 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이후에는 아무런 필터링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로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 메서드 그리고 SQL 페이로드를 주입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커트네임 함수 실행 후 이스킵 처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SQL 쿼리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페이로드에서는 타이틀 그 이후에 더블 커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커트네임으로 함수가 실행되게 되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쿼리문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니언 구문이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SQL 인젝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CV 2019-7164에 대한 취약점 설명인데요. 해당 취약점은 되게 간단한 취약점이지만 파급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SQL 알침이 1.4.0에서 1.3.0 이하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해당 버전에서 오더 바이 메서드의 필터링 미흡으로 인해서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표시 코드인데요. 여기서 order by에서 sort by, 즉 if라는 이제 SQL 인젝션 구문을 주입하게 됩니다. order by가 실행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함수가 동작하는데요. order by에서 크리덴이션이라는 이제 이런 변수가 파라미터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변수에는 이제 저런 if 구문에 있는 SQL 인젝션 구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길이가 1인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해당 배열의 길이가 1인 경우에는, 1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댑트 콜 리스트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어댑트 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컬럼과 연결하게 되는 로직인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 절과 이제 order by 절과 연결하게 됩니다. 실행되는 함수는 literal s label reference라는 이제 메서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해당 메서드에서는 이제 입력받은 파라미터가 스트링인지 확인하게 되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라벨 레퍼런스를 씌워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환된 코드는 셀프 어댑트 커스라는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오더 바이 결과 실제로 연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더 바이에는 어댑트 콜 리스트의 반환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오더 바이 코스에서 실제로 이제 동작한 SQL 컬럼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올더 바이에는 실제 이렇게 변환된 올더 바이 문자열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선 필터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SQL 인젝션 취약점이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if 부분이 이제 SQL 인젝션 페로드로 동작하면서 인젝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ORM의 세계에 대한 이제 취약점을 다루고 하는데요. ORM 인젝션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여러 웹사이트나 웹앱 등에서 파급력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해당 세 개의 취약점 모두 이제 CVSS가 9.8로 엄청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ORM에 대한 보안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ORM도 결국에는 SQL 쿼리문으로 변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가 있으면 충분히 SQL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ORM을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보안 패치 사항을 확인하고 라이브러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ORM만을 믿고 보안 패치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개발하여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